안녕하세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설명 가능한 AI의 문현수 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최미성 교수님과 배재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 최지영 교수님과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결정 트리를 이용한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에 대한 설명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인터프리터블한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결정 트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건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트리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결정 트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에 남자인가? 예, 아니요로 해서 예면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아니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 트리, 특정 조건을 보고 해당 데이터의 특징을 좌우 예, 아니오로 분기하면서 결국 최종 터미널, 목적까지 도달하는 이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분류 조건, 즉 인터프리터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조건은 어떻게 만드냐면 일반적으로 뭐 엔트로피 혹은 진위 계수라고 하는 불순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엔트로피를 가장 낮추는 방법은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지 아닌지를 분리해서 나누었을 때 2개와 6개 두 개, 즉, 이 외향적으로 내향적으로를 먼저 나누는 것이 가장 나은지, 혹은 여기서 이제 외향적 혹은 내향적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다른 조건들을 쓰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엔트로피의 지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분리하기 위해 요리를 좋아하냐를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3, 0으로 나뉘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5, 2 이렇게 나뉘죠. 여기 이 데이터에서 혹은 지난 주말에 집에 있었는가로 본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5, 1 또다시 노로 가면 3, 1로 나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노드 1로 했을 때 노드 1과 2의 불순도 0, 0.972 요걸로 갔을 때는 5, 1로 나뉘었으니까 0.720 3, 1로 나뉘었으니까 0.922 그쵸? 웨이티드 에버리지 가중 평균을 내면 요걸로 나눴을 땐 0.6으로 되고 요거로 나눴을 땐 0.79가 되니까 엔트로피가 더 낮은 요리를 좋아하냐로 먼저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이 디시전 패스 여기 가장 윗단으로 노는 게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면 결국 최종 엔트로피는 0.5958로 이렇게 노드 1, 2, 노드 1, 2, 3 이렇게 해서 나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실습을 할 때는 붓꽃, 피셔스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불리는 세토사, 베시컬러 혹은 버지니카 이렇게 되어 있는 3개의 붓꽃 종들을 분류하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꽃 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폭을 이용해서 이 3개의 붓꽃 종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디시전 트리로 해볼 거고요. 이 피셔스 아이리스 데이터는 굉장히 유명한 분류 벤치마크용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디시전 트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페이탈, 즉 꽃잎의 길이가 2.45cm보다 작냐로 진위계수 0, 즉 불순도가 0이 되게 굉장히 낮춰지는 걸 true로 다 세토사를 분리하고 그 다음 또 베이스 컬러를 분리하고 뭐 이런 패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조건들이 있는 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즉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explainable AI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분류기를 explainable AI를 조금 피처 레벨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트 타임이 하나 필요하고요. 언제나처럼 numPy와 판다스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판다스에서 그림을 그릴 거라서 스캐터 매트릭스를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킨런을 쓸 거예요. 사이킨런에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건데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사이킨런에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야 해서 트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에 들어가 보면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을 스플릿하는 유틸리티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올 거고 매트플럿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럿을 또 DLT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매트플럿의 라이브러리를 인라인으로 설정해서 그림을 이 노트북 내에서 바로 보이게 설정을 하고요. 스캐터 매트릭스죠. 다 났어요. 네. 자, 그 다음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아이리스는 로드 아이리스. 그러면 아이리스를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스크라이브 묘사를 하면 데이터셋의 특징들, 즉 3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5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죠? 3개의 데이터에서 50개의 데이터가 있고 3개 데이터에서 50개의 데이터, 4개의 뉴메릭 데이터, 즉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몇 가지 코릴레이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밑에서 다시 바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아이리스의 데이터 컬러는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그러면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세팔, 즉 꽃받침과 볼게요. 네, 꽃받침과 꽃잎 이렇게 이 길이들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카테고리들, 이 정답 데이터를 한번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시리즈 아이리스의 타겟, 요게 정답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데이터 타입은 카테고리이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아이리스 타겟 여기까지만 하면 SY가 뭐냐면 이렇게 0, 1,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SY의 캣에 리네임을 할 겁니다. 리네임 카테고리즈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 이렇게 하면 sy에는 이렇게 이름이 012가 아니라 이름으로 바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종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에 종열이 생기죠. 그렇죠? 종열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스캐터 매트릭스를 그려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그리고 컬러는 아이리스의 타겟 012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이뻐 보이기 위해서 불투명도 넣어주고 그림은 7,7 정도로 하겠습니다. 스캐터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각 이 특징들 특징들 간에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혹은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그림을 보면 꽃잎의 길이와 폭은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어 보이네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건 확실히 보입니다. 그쵸? 색깔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겹치는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요 아래쪽에 요 보라색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확실히 루트 노드에서 50개를 전부 다 이 보라색을 구분해내고 있어요. 그림으로 봐도 아까 여기서 세토사를 한 번에 다 구분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X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피처 네임즈에서 잡고 Y는 패시지 해서 XY를 둘 다 잡아보겠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우리 처음에 디입했던 것처럼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제 분류기를 만들어 볼게요. 트리 계열에서 우리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셰리프에 핏을 해서 X와 Y 핏을 하겠습니다. 피팅을 끝내고 나면 그림을 그려봐야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프린트 트리에 익스포트 텍스트를 하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CLF 피처 네임즈는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페이탈이 뭐예요? 요거 우리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학습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꽃잎의 길이가 2.45보다 작으면 세토사. 크면 나머지 조건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크고 꽃잎의 너비가 1.75보다 작으면 여기 1.75보다 크면 여기 이제 완전 분기가 돼서 트리가 되고 있죠. 이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아까 우리가 준비했었던 것 보면 이런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피겨를 BLT의 피겨 사이즈 피겨죠. 피겨 사이즈는 한 10 넓게 봐야 되니까 트리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몰라서 엑시스 해서 피겨에 add sub 플랫 트리의 플랫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CLF를 그릴 거고 클래스 네임은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즈 피처 네임즈는 아이리스의 피처 네임즈 맥스 뎁스는 지금은 넌으로 하고 필드도 true로 해서 좀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AX는 요거에다 그릴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medium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그려보면 네, 깔끔하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꽃잎의
길이가 2.45냐, 지금 여기 있죠? 2.45냐, 그것보다 작거나 같냐 해서 50개를 전부 다 세토사로 빼고 있어요. 요 50개가 꽃잎의 길이를 보면 여기서 사실 알 수 있어요. 페탈을 랭스로 2.5보다 작은 것들을 여기서 쭉 이렇게 긋기만 해도 세토사 50개를 다 구분해낼 수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꽃잎의 너비도 가능합니다. 그쵸?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세터사는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진위계수가 0으로 갈 정도, 즉 불순도가 0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한 방에 다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를 이용해서 다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을 완료할 수 있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조건들, 이걸 이제 노드라고 불러요. 트리에서는. 이 노드에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이 모델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즉 인터프리터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explainable 넘어서 완전히 interpretable,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 설명을 넘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이런 decision tree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이번 강의는 디시전 트리를 배우면서 그래서 인터프리터블 모델이 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노드를 통해 조건부 연산을 하는 걸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